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개월 만에 대구에 다시 왔습니다. 예전에는 총리로서 또는 대표 후보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왔었는데 오늘은 다른 처지로 여기 왔습니다. 대구는 매우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객관적으로도 그러하고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됐던 시기부터 대구 경북은 의병을 일으키고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아주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해방 이후 민주화가 필요할 때도 대구의 2.28이 바로 민주화의 횃불을 맨 처음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에서도 대구가 앞서갔었습니다. 섬유나 자동차 부품 같은 산업에서, 그리고 경북은 구미의 전자 산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가 많이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습니다. 1인당 GRDP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구 시민의 소득은 대구시의 경제 규모나 이런 것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일을 했지만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이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지방의 낙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를 더욱 실감하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용한 정책 모두를 써서 국가 균형 발전을 다시 추동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가 자체의 지속가능 발전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하는 비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역 간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에 달빛 동맹으로 대구와 광주가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이런 동서 갈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교류와 협력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사업들도 속도를 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는 정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나 당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나 광주 또는 경기도의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 법을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한데 오늘 대구 시내를 다니면서 보니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대구의 정치인들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까지의 정부 여당의 입장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미 법안이 나와 있고 또 대구 지역의 시민들께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대구로서 그런 일을 추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한 삼성이 사실은 대구의 삼성상회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러한 연고 때문에 대구에서 그런 미술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그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우선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누구든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 뒤에 놓여있는 청년층의 갈망 또한 직시해야 되고 그걸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른바 자맹기간 동안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또는 좌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청년들에 대해서 몰랐었구나, 모르면서도 아는 척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청년들께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각 정당들이 언필칭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청년 정책 또는 나아가서 국가 정책 그 2반 단계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청년들도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합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총리실과 국방부가 함께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대구, 경북 그리고 해당 시군 2개 군이든가요, 군의의성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과정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대구시나 경북이나 또는 해당 군들도 그 법에 의해서 전개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법으로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안까지 나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주셨는데요. 우선 정치적인 행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런데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국민의 검증과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나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드러내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올림픽 지도에 이런 도발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은 올림픽 헌장이나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다면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역의 경제적 위축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권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균형 발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분권이 균형 발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분권이 너무 선행하면, 먼저 앞서가면 균형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점점 처져가고 왜소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초광역적 발전 전략으로 가야 어떤 권역이든 자족적인 활력을 가질 수가 있다. 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달빛 KTX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달빛 KTX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어제 김부겸 총리께 전화를 드려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해보자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제 지방의 청년들이 그냥 서울로만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는 끊고 지방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방에 그만한 경제적인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활력을 갖추자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시도로 나눠진 발전 전략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초광역적 발전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이 미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은 중앙정부의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목을 시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는 미래지향적인 큰 사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뛰어넘는 초적 사업, SOC 또는 공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우선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많이 지망하는 것은 안정적이기 때문이겠지요. 안정이란 건 삶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제가 청년들께 충고를 드리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단지 이런 비유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배가 가장 안정적일 때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지요. 그러나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인생도 청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이 공무원을 많이 지망하는 건 사실이지만 청년 창업 통계를 보면 놀랍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고 그런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가 지방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5+1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시가 좀 더 속도를 내는 방법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 일자리가 수도권에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방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좀 기회를 모으도록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역 본사제를 제가 간혹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미국에서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는 기업들이 본사를 저 남부 마이애미나
어디로 아틀란타 같은 데로 옮겼다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럴 수 없을까를 봤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더라고요. 지방에 가면 인재가 없다든가 하는 등등의. 근데 반대로 청년들은 지방에는 기업이 없다고 또 그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기업가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사례를 2가지만 들게요. 아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전라남도보다는 대구가 더 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전라남도에도 좋은 기업이 본사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드릴게요. 태양 엔지니어링이라는 세계적인 교량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다리를 설계하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해협의 다리 하나를 그 회사가 설계했어요. 현수교로서는 세계 최장, 가장 긴 현수교인데 그 회사가 본사를 수도권에서 전라남도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사할 때.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께 고마운 일인데 감사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대요. 아니 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리다운 를 놓을 만한 곳이 또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맞잖아요. 또 하나의 사례는 천사김이라고 하는 김가공 업체예요. 그 회사도 본사를 수도권에서 전라남도 신안에 어떤 데로 옮겼어요. 육지와 연결된 섬으로 옮겼습니다. 그 회사가 전라남도 수출 1위 기록을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고마운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대답이 이거예요. 저는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해외에서 우리 김을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과 바닷가에 있다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업종에 따라서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해운회사가 나는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겠다.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기업가들의 생각의 전환 같은 걸 유도하고 약간의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드린다면 세제 혜택 같은 걸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IT 분야에 향후 10년 사이에 60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일 큰 일자리에 보고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제가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돌봄 분야,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돌봄 교사들 이런 분야의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대표로 일할 때는 협력의원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 현역 의원들을 이렇게 협력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서 그 지역의 일을 도와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출한다기보다는 먼저 도와드리자. 그래서 우리 의원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 의원의 심부름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 친근감도 드리고 통로도 만들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게 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내는 것에 본인의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훗날 보도된 걸 보면 6개월 전에 출판사와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본인으로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든가 또는 억울하다든가
균형 있게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든지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것에 거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소탕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썼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검찰의 거의 소탕에 가까울 정도의 과잉 수사로 한 가족이 무참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면을 고르게 보았으면